뭐 도둑질 많이 배웠죠. 근데 우리 남쪽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4.4년 이념 때문에 이렇게 동족끼리. 저 사람은 이제 더더구나 나는 사회활동 그만하고 우익으로 넘어온다고 전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큰 배신이죠. 그 다음에 국민방역 사건은 자기는 부산까지 도망갔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은 농민들의 자식들입니다. 왜 농민들의 자식들이 총을 들었냐? 그때 토지개혁을 했거든.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드디어 농민들의 수건이 땅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울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징집안에 들어서 부산으로 도망간 그 가진 사람들 자식들은 전부 대학간이 뭐니 가지고 우리의 그 YS 선생께서도 그 당시에 군대를 기피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무슨 자기는 뭐 서무활동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전쟁한 게 아니고 총칼 들고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농민들 자식들이 그때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예비대를 만들겠다. 현재 워낙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제2, 제8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방위군을 조직해놓고 이걸 갖다 전부 굶겨 죽였어요. 거창에 가서는 또 무장고비 부산을 해갖고 뭐 완전 양민들 이런 사건들을 눈 하나 깜짝하고 자행하고 문제는 이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개헌과 관련하면 정권력에서 2차례 개헌을 냈다. 폭력수가 야만수행이다. 이것도 한번 잡고 그리고 아까 그 농지개혁을 주도한 그 사람이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일가기도 한데 우리 인천에 그 오래 가셨고 강화도에서 활동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그 죽산 선생을 완전히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지금도 못마땅해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산 선생도 원래 빨갱이는 빨갱이였어요. 근데 모스크바 가서 공부하고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그건 아니다. 뭐 폭력 이런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전향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래가지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한 겁니다. 농림부 장관 했으니까 그때 또 그 농지개혁하는데 한민당에서는 지주들이기 때문에 유상몰수 유상분별 정하고 유상몰수 유상분별 그거 누가 그 땅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무상몰수 무상분배까지는 아니고 절충안으로 그 유상몰수 유상분배하는데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여러 가지로 속도가 높아니까 이제 나중에 그 국회 부의장까지 올라가고 또 진보당을 결성해서 진보당이 우리나라의 아마 진보 정당의 처음일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은 그때 그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대통령 선거를 붙었는데 일선에는 축사 선생이 표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부정선거를 해서 정신이 없는 틈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이승만이 한 번 더 했다. 이게 완전 정적으로 구상이 되니까 이게 눈에 가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야당이든 한민당에서도 이 조봉암 선생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정적이잖아요. 이제 이게 막 표를 엄청 엮고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승만이가 죽이는데 방조하고 묵인해버린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사법부에 힘을 빌려가지고 사법살인을 한 거예요. 그 지금 최근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와서 다시 그 과거사 그 이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해가지고 재심이 돼서 지금은 복권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보당의 최초의 진보정당이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뭐 통진당 같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에 해서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물리력으로 개선시켜버렸죠. 행정처분으로. 그 언론 그 자유당 말대하면 극한적인 또 언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헌법을 보면은 재헌헌법의 대통령 선거는 국회 간선제였어요. 그리고 재헌 후의 임기는 2년.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2년만 했는데 1950년대 전쟁중에 선거를 하니까 이 전부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 동안 그냥 이승만이 완전히 국회 무시하고 막 쌍그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대통령이 좋아합니까? 속마음으로 좋아해요? 그러면 네 좋아합니다 할 사람은 그 친문 직계밖에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친문 직계들 빼놓고 다 반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전부 이원 직종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각제 갖고 내각제를 해야지 국회 힘이 세지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누구는 내각제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이 막 대통령제라 해갖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 국민들이 뽑을 때는 일부러 내각제 지지하는 사람만 골라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뽑혀놓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 이승만. 저건 그 대통령 국회에 간선하는데
선거될 당선될 확률이 제로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직선제 개헌은, 요즘은 직선제 개헌하면은 국민들 뜻에 따라서 좋은 개헌이죠. 이건 거꾸로예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국민들 수준이 이승만의 표현은 소나 말이다. 누가 개돼지라고 그랬다는데 그 원조가 이게 이승만이에요. 국민들은 소나 마시고 간 거예요. 뭐 우이 마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그냥 그 이승만 지지하는데 막 소 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소들도 전부 우리 한 번 더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미개하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선하면 국부니까 당연히 뽑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된다고. 또 부정선거를 하기 쉽잖아요. 국회에서 300명 놓고 선거하면 부정선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시골에 가서 막걸리 주고 뭐 고무신짝 주고 뭐 그냥 그것도 안 되면 막 뭉태기표 집어넣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여기에 대항해서 완전 내각제로 돌아가는 유진호가 만든 초안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도 발의했는데 근데 부산에서 이제 그 난리 나죠. 피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 나라 지킬 군대들을 빼돌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해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이 버스를 통째로 잡아다가 충분에 또 끌고 와서 거기다 가둬놓고 너 죽어서 나갈래? 여기 대통령 직선제 도장 찍고 나갈래? 뭐 사람 일부는 찍겠다고 하니까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죽지 못 찍겠다는 하니까 그때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설이죠. 뭐 우리 이렇게 할 거 없이 절충하자고 내각제 받아줄 테니까 우리도 직선제 받아주라. 그 지네끼리 앉아서 즉석에 뚝딱딱 헌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통과시켰어요. 뭐 국회의원들 살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도장 찍은 거죠. 완전히 공포 분위기에서 강제로 한 개인데 그건 둘째치고 이건 공고절차 위반으로 우겼는데 헌법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짬뽕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법률하는 경우는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의원을 개정하려면은 국회에서 그걸 섞어가지고 제3의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의된 안을 수정해서 의결할 권한이 있는데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투표할 때는 OX만 하게 됐어요. OX. 그러니까 국회 안에 대해서 OX. 대통령 안에 대해서 OX. 그렇게만 하게 되는데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제3의 안을 만들어갖고 공고도 안 하고 20일 이상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건 완전 절차 위반으로 무효다. 그 다음에 2차 개헌은 이제 여기 노골적으로 한 번 더 해먹겠다가 아니고 부칙에 보면 말이죠.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 정해서는 1차 중의무 제한 적용을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만큼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마르고 닳도록 대통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여는 거예요. 이거 평등 위반이죠. 평등 위반.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2차 개헌 때 우리 연 선배님이 굉장히 못마땅하신 편이에요. 지금 재헌헌법이 중요한 거 우리가 빼먹고 시간만 빼먹었거든요. 이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이 우리가 국회에서 한민당 출신들이 많죠. 그리고 또 임시정부 요원들도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김구 선생을 빼고 나머지들이 김구 선생 그러면 너네들이라도 국회 들어가라 그래갖고 김구 선생은 거부했는데 나머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소왕 선생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그 조소왕 선생 이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쭉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손문 선생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삼균주의라는 걸 주창을 해요. 삼균주의. 그 내용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 삼균주의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서민, 친서민 그 정책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삼균주의를 표방한 걸 집어넣겠다. 그 대표로 남아있는 게 그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정권. 그게 뭐라면은 그 옛날 현대 조선인가 해서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 조선의 호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거 사장이 몽땅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 좀 우리 노동자들 일부 나눠주라. 그럼 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 임금이야 단체협약 다 있잖냐. 그 말고 추가로 성과급을 주라. 이거 단체협약 위반이다. 단체협약이 없는 걸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안 줬거든요. 또 대목은 아니라서 저거.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성과급에 지금도 이 성과급을 그 단체협약에 넣자 그러면 질척할세를 하죠. 그 자본가들은 이윤이란 거는 자기의 창의력, 그러니까 기업활동과 자기가 투자한 돈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노동자들의 몫은 노동의 대가는 이미 임금으로 다 지불했으니까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소왕 선생이 내는 이익분배 균정권은 그게 아니고 물론 노동자는 임금 가져가고 그 또
사용자는 그게 뭡니까? 이익 분배해가, 이익이 나면 가져가죠? 근데 이익이 초과가 많이 나면은, 그거는 그 자본과 노동의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가지고 다시 분배를 한다. 이게 이익 분배 경제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권리를 인정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나갔던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놀랍게도 그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오신 분이 대부분인데 국회에서 3독회, 3번을 전 조문을 읽으면서 심사를 하다가 이 조문은 좋은 조문이다. 채택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채택이 됐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3공화 헌법 때 슬그머니 빠졌죠. 그리고 1공화 때 그 재헌헌법에서는 그 사회주의적인 경제를 표방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식이나 소련식이 아니고 그 국유화 정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들은 그걸 개인 재벌들이 그걸 가지고 돈벌이할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직영했나. 비록 뭐 경영이 서투르고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안 나도 좋으니까 이런 이익을 특정 개인의 재벌들한테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기업들은 또 공기업화를 국영화내는 공기업화를 해가지고 하겠다 헌법에 명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헌법이 잘못돼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안 한다 이런 편견이 들면서 2차 개헌할 때 그런 걸 싸그리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같으면 이제 자유민주적 시장경 질서가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왜 국무총리 변제 양원제 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이때는 또 절차상으로 유명한 4.4.5 개헌이죠. 아까 오전에 다 들으셨죠. 적국수 미달이에요. 0.333이 모자라는데 0.333에 0.00001만 모자라도 그럼 부결이에요. 그거는 미달이잖아요. 0.006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수학자가 나타나서 이거 반올림하면은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다. 무시해도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건 그러니까 그때 헌법학자는 그 리걸 마인드가 바뀐 사람들은 전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수학자 말을 해가지고 예, 가결내고서 바꾼 거죠. 이 모양이니까 이제 뭐 정권이 안 뒤시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4.19로 이어서 이제 2050이 발족한데 그 이승만이 원래 늙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쇠 안 됐다가 나중에 죽은 것은 상당히 뒤에 죽었어요. 이승만만이 한 게 아니고 이승만이 혹시 죽으면은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는데 부통령까지 우리가 장악해서 정권을 절대 안 넘겨주겠다. 그래서 야당은 그 이기붕을 갖다가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데 그 이기붕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승만 양자로 주고 또 그것도 뭐야 자기가 아직 걔는 아직 어리니까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은 자기가 대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부통령으로 출마해갖고 전력으로 알리 쳤는데 또 3.15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조명옥 후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이제 장면 후보가 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이미 그 전에는 장면 후보가 부통령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얘들 자유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면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단독 출마니까 부정선거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통령 단독 출마 이전보다 더 세게 부정선거예요. 그게 3.15 부정선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선거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예요. 그 당시에 이기붕 찍은 사람이 시골에도 없었고 시골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표를 뒤바꿔가지고 장면 그 선수한테 간 표를 갖다가 이기붕을 돌려갖고 한 게 3.15 부정선거인데 이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우선 우리가 대구 그러면 요즘 보수 꼴통들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구가 엄청나게 민주도시였습니다. 모든 그 민주항쟁은 대구에서 출발해요. 사실 그 1945년 이후에 그 뭐 미군들이 들어와서 뭐 행포 부리고 막 무슨 뭐 정책 잘못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도 원래 그 자기 형님이 대구 사람인데 그거의 공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그 사상면에서 굉장히 진보가 앞서 나갔어요.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 그런지 이런 불의를 보고 못 참은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또 마산도 요즘 뭐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하고 거기도 굉장히 보수 꼴통 동네라고 그러는데 마산도 민주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 나면은 마산하고 부산하고 대구는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근데 마산에서 또 얼마나 데모를 신나게 진압했는지
그 이한열 열사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한열 열사 그도 그 수수벽을 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죽여가지고 바다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게 떠올랐어. 완전히 팅팅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4월 10일 날 해갖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막 벌떼가 일어나고. 그래서 4월 18일 날 이제 4.19 전날 고등생들이 하는데 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두들을 팬 거예요 또. 그래서 국회의상 그 시위하고 피수 사건이 일어나자 4.19 때 이제 완전히 대규모가 발생해가지고 그때는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착을 발표하는데 오후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요. 근데 계엄 사령관이 송효찬 중장인데 이 양반이 무슨 야심이 있는지 뭔지 몰라도 우리 군대는 국민의 군대지 국민들은 총 쏘라 군대 아니다. 총 못 쏘겠다 그래가지고 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악수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곽영주 경감을 비롯한 그 경부대 일파들이 경부가 그 사람이 지휘해가지고 경찰로 해서 이 무차별 살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수유리 가면은 저는 제가 광주 사람인데 5.18 묘지지만은 수유리 갈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거기는 전부 학생들이에요. 100% 학생들이에요. 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나한테 그러니까 총을 쏘아 죽인 거예요. 이 정권이 경찰들이. 또 군인들이야 또 원래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가 억압에 있다가 풀려나오니까 그냥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찰이 그러면 안 되죠. 그 4.19 때는 경찰들이 이렇게 학살을 자행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4월 24일 장면이 그냥 아직까지는 부통령이었죠. 부통령은 안 한다. 그러니까 부통령을 안 한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버티고 있어야지 이승만이 죽으면 자기가 승계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싫고 이건 정권 끝난 정권이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나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4.19 때 감명받아갖고 자진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4월 25일 날